켜졌어요, 이거. 아, 예. 여기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색하다, 그지? 아, 목소리 좋으시네. 아, 이거 전혀. 자, 오늘 우리 이 방에 놀러 오셨는데, 네. 예,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이야, 이거 어려운데. 저는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부 선임 기자 조봉권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앞에 부자는 빼도 되는데, 그냥 국장 겸. 이거 좀 떼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안 떼지죠. 네. 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지난주에 대만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대만은 갈 때마다 사랑에 좀 빠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여기가. 네 번째를 갔는데, 이번에 안 게 있습니다. 뭐죠? 대만의 알리샨이라고 하는데, 알리샨 커피가 유명하더라고. 난 대만이 커피까지 만들 줄은 몰랐어. 네. 그래서 이걸 기념품을 뭐 사갖고 가다가 이게 티백 돼 있는 거를 몇 개를 사왔거든요. 예. 불행하게도. 다 흩어지고, 다 여기 연결 게 없습니다. 아유, 대만 관광청, 이 지역 뭐 언론들 초청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행사였는데, 아니, 근데 딱 가보니까 전체 행사는 약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처음에 코스를 보고 갔는데, 다 모르는 코스니까, 셰입니다. 이런 마이너 감성 있는 분들 가면 좋았겠다. 이렇게 좀 작은 도시의 뒷골목, 오래 뒷골목 돌아다니기만 줄줄줄 안 오는 거예요. 아, 그 좋지. 그래서 우리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좋았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가만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기사를 못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대중교통이 강한데도 잘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산속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대만 사람들은 그 라오제 그래가지고 늙을 노자, 거리제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시장 가서. 그래. 자기들은 이제 아마 대만 관광청이 그쪽을 좀 틀라고 그러는가 봐. 워낙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유명한 데는 유명해졌으니까. 그래 가는데 이거 기사를 나중에 돌아가서 쓰면은 사람들은 개별 여행으로 패키지 여행 온 사람이 여기 올 리는 없고 개별 여행으로 오면 여기 버스 타고 들어오면 그냥 하루 날아가는 건데. 그렇지. 우리는 관광청 제공차를 타고 가니까 몇 군데 다니는데 협의를 하더니 탈중으로 한 거예요. 탈중 가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또 있는 거야. 이게 2015년인가 지은 거. 2015년? 네. 되게 저는 괜찮게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이야기 까먹었다. 그죠? 앞에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굳이 뭐 앞에 이야기까지는 뭐 대만 가서 다시 안 돌아가도 되죠. 예. 뭐 길 잃어버리면 돼. 이렇게. 대만 가고 커피 이야기 좀 하려 했는데 그건 이미 우리 했고. 그죠? 근데 어쨌든 대만은 참 한두 번 가봐도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좋은 곳이고, 아쉬운 거는 대만하고 본토하고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문제고, 뭐 약간 우리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있을 수 있는 문제. 전쟁은 대만에서 터지고 선거는 한국 한반도에서 결정난다. 그렇죠. 그런 말 들어봐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 아닌 고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가니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 핵위기 올 때 막상 한국 와서 놀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평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평화로워. 그러고 뒷골목 가보면은 옷 입은 둥 마은 둥 하는 그 영감님들 아주 평화롭게 장사 잘하고 있고. 대화는 세상을 느껴보는 힘이라. 그죠? 갔다 와서 기사는 다 썼습니까? 근데 그게 딴 데는 이제 다른 매체들은 다 썼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하필 좀 밀려 있어가지고 못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점점 은퇴의 나이도 다가오고 있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과 뭐 이렇게 짧든 길든 이런. 그렇죠.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 외국 여행 가면은 느끼는 거 가장 큰 게 하나 있다면은 차가 없이 다니니까 골목을 갈 수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 있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일의 머리가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심하죠. 그러니까 딱 떠나는 순간 일단 한 발 물러서고 가능한 로밍 안 하고 가면은 연락 받을 일 없고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걷게 되고, 걷게 되니까 골목을 들어가게 되고, 이 민낯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거기는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 오는 순간 내가 차가 있다는 걸 놓치는 거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 걸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거꾸로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차 놓고 한번 걸어봐라고, 부산을. 차 없다 생각하고, 여행 갔다 생각하고, 한번 다녀봐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근데 우리는 한국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사는 중앙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손에 쥐는 게 핸드폰과 차란 말이에요. 도시 브랜드를 다시 슬로우시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도 하고, 이야기가 늘어나고, 뭐, 왜 청년이 떠나는 도시냐. 이걸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게 담론화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 하느냐. 왜 노인과 바다예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노인과 바다 관광객이야? 노인과 바다 관광객. 청년들은 떠나느냐? 잡아야죠. 오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럼 전부 다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젊은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건 별로 없다고요. 저기 대표님께서 계속 해오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그렇죠. 한 요소가 더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니까 청년 이야기도 좀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 1번 그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 1번 그러니까 떠날 청년을 못 잡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3 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산 벗어나고 싶었어. 그렇죠. 그 부산을 벗어나야지만 그 야망은 똑같아요. 서울 애들은 뉴욕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뉴욕 애들은 또 프랑스 가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여서 갈라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들어 앉혀가지고 그 인생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렇죠. 갈 사람 가고 대신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서 안 가고 하나 애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밖에서 딴 데서 지금 재밌는 것 같은데 가봐야지 해가지고 오게 만들고 여러 차원을 써야지. 저는 그렇죠. 부산의 청년 정책이 애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단계에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이게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 어차피 떠날 사람 떠나게 돼 있어. 이거 뭐 아무도 못 잡아요 진짜로. 일자리가 없는데. 젊음은 떠나면서 시작된다니까. 집에서도 떠나고 학교에서도 떠나고. 쌤도 고등학교 때 막 갖추라고 그랬잖아. 솔하고 뭐.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정아 씨도 왜 했을걸? 거꾸로 한번 보면은 이 이야기야. 떠나면 이야기니까 청년이 떠나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 좋은 질문이네. 다시 말하면 얘들이 와서 뭘 할 건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얘들이 놀 공간들을 확보해 주면 돼. 그냥. 그러면은 얘들이 와서 스스로들이 만들어 간다고요. 근데 자 거꾸로 하나 봐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생겼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요. 전포동에 그 하기 전에 서면을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하프를 막 만들었던 게 카페에 하프를 만들어갖고 막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글로 다 모여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뭐가 형성되냐면요. 상가가 인상이 되는 거야. 임대료가. 그럼 이 젊은이들이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떠는 거예요. 그 떠니면 어떻게 가요? 그 옆 동네로 가야지. 네, 그렇죠. 옆 동네로 가면은 또 상가 또 올라가. 또 옆 동네로 가야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값 다 올려놨어. 그 집들 다 헐어버리고 새집 뻥뻥 지으면서 집값 다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도시 정책을 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나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가 아니라 보수동 책방골목을 살리려면은 시가 나서서 구가 나서서 관이 나서가지고 무조건 집을 사들여야 된다. 그리고는 업종 전환 불가 20년 30년 묶어두고 할 사람만 해라. 이래야 헌책방이라는 골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게 이대로 놔두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표준서가 안 남을 거다. 과거의 책방골목이었어. 지금 그래가고 있잖아요. 점쟁이야?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왜? 밥은 간단하다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딱 들었다 빠질게. 부산대 연구팀이 그 부산연구원 발주인가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와가지고 애들 풀어가지고 싹 다 몇 명 지나가고 다 줘서 그 결론이 뭐냐? 매입해가지고 거점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는 없어진다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 시에 다 결과가 갔는데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그 민간하고 공공하고 만나서 어떤 정책을 이까지는 좋았어. 그렇죠. 여기서 딱 멈칫한 거야. 근데 다른 도시에서 이걸 내가 볼 때 좀 참고를 했나 봐. 다른 도시에서 민간과 공공의 만남을 통해서 결합하는 것들을 더 과감하게 할 때 부산시는 문을 딱 닫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수정책방 골목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 공간인데 그 공공시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 거면 왜 도와줘야 되냐 이런 식의 인식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른 데서는 무섭게 협업을 한 거예요.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누군가가 더 신나게 일하고 있다면 떠났던 친구들도 돌아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네. 그 뭐 대표님한테 제가 네.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네. 정말 그건 중요했구나 하고 특히 문화 이 부분 영역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일자리와 일거리 네. 이거를 분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막연하면 신나게 막연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것이냐. 그 일거리란 말이에요. 일거리를 그렇죠. 일거리가 다양화되면 그 속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돈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먼저 안정적인 상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모든 사람은 일단 재미가 있으면은 그게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지. 네. 어떻게 우리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내한테 뭐 해줄까, 뭘 이렇게 해서. 부산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열려있는 도시라 해서 사실은 새로운 획기적인 거 제일 먼저 하는 게 어찌 보면 부산에 엄청 많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걸 어렵다 이거.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왜 어려운가? 한 도시가 기풍이 진작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조건 개방적이어야 돼요. 닫힌 도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이거는 발전할 길이 없어요. 일본에 수백 년 된 그건 나 모르겠고 그거는 그 이야기고 부산 사이즈 정도 되는 도시는 열려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들어와서 들락날락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러니까 오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치? 그렇죠. 여기 또 있는 사람들은 부산이 또 사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췄지만 최전선의 전쟁터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기법, 경험, 뭐 철학 같은 걸 또 배워서 그렇죠. 우리 것을 만들면 또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부산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자리를 해서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요새 옛날에는 또 나았는데 요새 되면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여튼 요거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분명한 한 내보다 다 똑똑하다는 거. 확실히 느껴져. 내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 모든 권력을 다 넘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되잖아. 내보다 훨씬 정보력도 많다는 거.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도 잘 안다는 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정권을 줄 수 있는 힘들을 자꾸 키워줘야만이 재미라는 게 결국은 관심이라는 거거든. 재미라는 게. 그냥 우리가 비판은 쉽게 해요. 네, 그렇죠. 비판보다 더 쉽게 하는 게 비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다 듣고, 저 비판하는 것 같은데 딱 듣고 있으면 비난하고 있어. 근데 비판은 내 사고의 체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약간 준비성이 있어야만이 비판할 수가 있다고. 비판을 해야만이, 그럼 당신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럼 당신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내놓을 거 없으면 그건 비난이라. 비판이 아니고. 아니, 급할 때는 내놓을 거 없이 그냥 깔 수도 있지. 야, 지금 그 비판하는 게 지금 바쁜데 언제 대화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기사를 그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대변하는 거니까, 기사는. 예. 기자가 하여튼 뭐예요? 크게는 맞는 말씀이고 동의하죠. 방금 앞에 말씀하신 그런 부산이 그렇게 지속 가능 그런 그런 틀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되고 그런 생각, 뭐 철학, 방향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에 제일 먼저 생긴 게 73년도에 신민회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예술극장이 만들어졌는데 신민회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까지가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보면은 심리는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네. 심리. 네. 그러면 거기까지가 4.2km 평지니까 심리는 1시간이거든? 1시간 안에 걷는다는 거죠. 오페라하우스까지. 그러면은 거기서 문화회관까지 3.8km. 근데 언덕이기 때문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어져요. 아, 언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신민회관에서 지금 그 클래식 부산 있는 콘스트홀까지. 그 4km거든? 4km? 네. 4km. 그래서 심리라고. 자, 그런 식으로 심리를 잘 잡아봅시다. 그럼 문화회관에서 심리를 잡으면 영화전당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영화전당에서 심리를 잡으면 오리만 가도 그 뭐가 있어요? 한 7리 정도 되겠네. 거기가 뭐냐? 해운대 문화회관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뻗어져 나가봐요. 그 옆에 기장 차상 문화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쭉 뻗어져 나가면은 시민공원에 있는 콘스트홀 옆에는 국립국악원이 있고 거기서 15분만 걸어가면은 학생들 하는 학생 교육 문화회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치기 시작하면은 오페라하우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어디 가나 대신동 쪽으로 올라가면 아, 대신동 쪽으로? 어린이 자유국장이 있다고요. 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어린이 자유국장 있죠? 예. 몽골 반영석. 예.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거기서 뭐 바로 옆 동네가 동아대학교 석당아트홀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학교의 공간들을 네트워크 다 치면은 기가 막혀요. 도시가. 그 동아도 북미 캠프에서 다오 국제관도 넣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 박물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공간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문제가 여기 딱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분명히 전제가 뭐였죠? 걷는 거였다고요. 그럼 그러려면은 걷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걸을 수 있는 도시. 지금 부산이 차 중심 도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더 소멸될 수 있는 도시. 다시 말하면 개인 자가용들이 불편한 도시로 만들어줘야 돼요. 공중은, 그러니까 공공시설 움직임에 있어서는 공공대중시설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주고 트램, 말이 트램이지 옛날에 보면 전차잖아요. 위에 다니는. 네. 전차도 좀 더 트램도 더 과감하게 집어넣고 도로폭을 줄여서라도 걷는 공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가면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걷는데 건물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나무들을 쭉 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동백나무 숲길, 어디서 어디까지는 버드나무 숲길 이런 식으로 길을 걷다 만들어주다 보면은 사람이 걷다 보면 피곤하니까. 요새 보이스의 대지 예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야기 했는데 막 시키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도시. 그래 다녀야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고 토론이 형성되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생겨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서구 신문에, 구청 서구 신문에서 뭔가 청탁 왔길래. 네. 막 계산해보니까 첫 대목이 나는 지금 48년째 부산 서구에 살고 있다요. 왜 그런 거예요? 48년째. 아미동. 남부민동. 남부민동. 충무동이다. 그게 남부민동행. 그렇죠. 모든 버스가 다 그래. 다 버스. 남부민동 말뜻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부민동은 부자가 사는 동네, 부민. 남부민동, 남이 부자인 사람이 사는 동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남부민동 주민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동네 특징들은 또 하나 있어. 남자들은 다 죽었어. 오로지 할머니밖에 없거든.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동네를. 남부민동행. 나는 용남. 그 위에 가면 뭐가 있다? 아미동행. 아미동행. BTS 아미들은 항상 그 버스를 타야 돼. 성지가 돼야 돼, 이게. 아미동행. 부산에는 정말 좋은 데가 많고, 나는 부산이 그나마 산, 바다, 강. 천의 조건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온천을 꼭 넣어야 된다. 온천 당연히. 네 가지를 언급을 본격으로 해줘야 된다. 온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온천인데. 삼국 유사에 나온다니까. 때는 삼국시대 왕이 가다가 저기가 여기 있는 학이 다쳐가지고 다리를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부산에서는. 온천. 산, 바다, 온천, 강 다 가지고 있는 도시. 재밌잖아요. 온천. 지질도 있어요. 이기대. 안남공원도 거기도 지질공원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거기. 그렇죠. 제일 힘들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문화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이제 올해가 횟수로 지금 31년차 기자 생활인데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화부만 20년. 그게
정확하게 세봐야 돼요. 네. 19년인지 18년인지 20년인지 세봐야 되지만 대충 뭐 20년. 한 20년 정도인데 좀 문학도 정말 사랑했고 그다음에 뭐 영화 같은 쪽은 오랫동안 감당을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젊은 후배 기자들이 일을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도 많이 뺏기고 뭐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고 문학 같은 경우는 사랑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역 문학 작품들을 주로 읽고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막상 한국에서 유명한 거는 큰 흐름은 잘 모르고 지역은 좀 잘 알면서 애정을 품고 이렇게 하면서 괴로웠던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제가 오만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작품도 내가 읽고 인터뷰도 하고 좀 재미가 없다? 그럼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하니까 내가 좀 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춤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의 괴로움. 그 다음날 아침의 괴로움, 며칠 가는 거. 그게 저의 노화를 촉진한 것 같아요. 부산은 그동안 꽤 의미 있는 진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없었던 게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논쟁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뭐 제가 꼭 소개하는 거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오페라도 지금 찍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페라잖아. 수요도 없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일단, 한쪽도 약간 주먹구구였다는 느낌에, 치 넣으면 수요가 생긴다. 일단 지어야 된다. 그때 약간 무대뽀 느낌이었는데,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뭐 둘 다 뭐 누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산 정도 사이즈가 되는 도시가 되면 이렇게 뭐 큰 방향이 정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함께 달라붙고 하면서 뭘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길을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부산 문화재단 만들자 할 때 반대했거든요. 이거 지금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게 좀 인식도 하여튼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아니면 그러면 준비 작업을 좀 더 폭넓게 하든지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만들어진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찌됐든 그런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발을 넣자 했으면 좀 발을 안 넣었으면 내가 끝까지 반대하지.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는 부산이 우리가 없던 것들, 변화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가 저는 매우 크게 쳐요. 영화의 전당의 동선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건 부산 시내에서 느낄 수 없는 창조적인 동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서 영전을 쭉 따라다니다 보면 건축물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을 가꿀 수도 있네. 그럼 다른 건축물도 이렇게 만들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변화된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조금 더 그걸 긍정할 필요가 있다. 긍정할 필요가 있다.